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처방전도 내려주셔서 제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관찰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던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어려워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예. 네. 이 입력된 그 방법들, 생각들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걸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네. 우리에게 생각이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생각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조건이란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입력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입력된 것은 뭐 6가지 경로가 있다. 그리고 그 입력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다 납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요, 또 네. 생각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우리에게 입력된 것들이 이제 생각으로 하나씩 표현이 네.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얘기 듣고 이제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뭔지 알았다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생각 주제보다도 좀 넓게 우리에게 영향 주는 거는 바로 외부 세계가 아니에요. 외부 세계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 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두려움에 떤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전쟁이 나도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내 스스로 자살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그냥 막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외부 세계에 대한 내부적인 반응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 주는 건 뭔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걸 정확히 보지 않고 어느 부분만 이래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운전하다 보면 차가 끼어들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화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화 안 내잖아요. 그걸 볼 때 화나는 사람의 경우를 만약 본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차가 끼어드니까 당연히 내가 화내지 하고 차 끼어든 어떤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처럼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끼어든 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끼어든 차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또 있어요. 판단. 예를 들어서 전 얌체다. 또 내지는 뭐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판단의 결과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봐야 될 것은 외부에서 일어난 실제 일, 그 다음에 내부적인 나의 반응에 따른 결과, 요 셋을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볼 때 차가 끼어들어서 내가 화났다 할 때 네. 처음에 끼어든 차가 없으면 그 뒤는 아예 성립 안 하겠죠. 그쵸.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째 보면 촉발제죠, 이게. 촉발식인 게 있는 거죠.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끼어든 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했나 하는 내 반응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참 무례하다, 얌체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을 또 불러와요. 네. 그게 이제 화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끼어든 차가 있지만 나도 초보 시절엔 저랬다 하고 이해의 마음이 되면 화는 안 나는 거죠. 요 셋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을 다 없앨 건지 이것이 있는 한 나는 화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걸 만나는 때마다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럴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든 간에 나는 내 반응, 내 판단, 요것을 좀 바꿔 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외부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바깥 사람은 우리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요. 네. 나는 요 내 마음 속의 어떤 판단,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마지막 화로서 화나면 나한테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아요. 화나는 건 여러 가지 다음 이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화난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어째 보면 나한테 손해 보는 거예요. 네. 난 손해 보는 걸 안 하겠다. 안 하려면 그 앞 단계 어떤 판단이나 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이제 초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면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 결과인 것은 나한테 손해보는 안 할 수 있는 거죠. 불교는 외부의 초점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불교란 거는 언제나 네.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롭나,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되나, 그거를 찾아서 나한테 손해보는 거 안 하는 게 불교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부처님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부처님 되기 전에 그 예. 보살일 때 보면 네. 자기 자신에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내가 힘들지 않은 사람으로 간다. 그게 또 현명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건 사실 밖이 아니에요. 물론 밖이 하나의 개인은 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예. 그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생각은 네. 외부 세계와 네. 내부 세계, 예. 나의 그런 마음이 합해진 그런 예.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건 건가요? 또 생각은 또 조금 다르죠. 달라요? 지금 예를 든 것은 어떤 외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마음이 일어난 거고, 예. 생각은 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잖아요. 네.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반응이라도 볼 수도 있죠. 이긴 하지만 약간 성격은 다른 거예요. 약간은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괴로움 없이 사나, 네.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볼 때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남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가죠. 싶긴 한데 못 못 들어가잖아요. 또 네. 남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가능해요? 누군가 사랑하고 이러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보다 네.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는 할 수 일상생활에서요.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유명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어요. 네. 빅터 프랭클에서 빈 제3학파라 그래요. 네. 이분이 이제 유태인인데 그 2차 대전 때 게슈타포들이 이 사람을 이제 유태인이니까 체포해가지고 그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수용소 들어갈 때에도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네. 정신과 의사고 뭐 책 쓰던 원고가 있었어요. 그 원고를 이제 들고 들어가면서 게스타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원고 참 중요하니까 잘 좀 보관해 달라고. 네. 게스타포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오. 얘 교육 좀 시켜야 돼요. 네. 그때 이 사람이 딱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구나.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이런 걸 그 어떤 소중히 하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를 깨가지고 매일 면도하고 예. 병이 들면 다 그 가스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면서 결국은 살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나에게 어떤 핍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는 공유할 수 있어요. 예. 뭐 때릴 수도 있어요. 누가 날 때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처럼 나도 남한테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네.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병원에 근무하니까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간호사한테 너 나 존경해 이러면 존경하겠습니까? 그게 뭐 진심에서 우러나야 가능한 그렇죠. 거지 않을까요? 그 사람 예. 마음에서 존경할 만한 마음이 들 때 존경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이런 거를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술을 좀 부려야 돼요. 어떻게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리냐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싹 일어나게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저 간호사가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뭔가를 해서 그걸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하게끔 하는 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 존경해 이러면 더 존경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뭘 대우를 받고 싶다. 네. 그런 구체적인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해서 예. 그 사람 마음에서,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사람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오게끔. 예를 들면 요즘 뭐 시댁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있으면은 시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다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해서 네. 그 사람들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게끔. 뭐 나는 그걸 요술이라 표현해요. 네. 요술을 좀 부려야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예.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럼 예. 우리가 뭐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전한다든지 내 예.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예, 예.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을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분명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보면 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고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날까 네.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미리 생각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요즘은 뭐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걸 미리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생각을 이끌어낼 수 해봐라.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든 일 겪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잘 된다. 뭐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생각 중에서도 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생각이란 것의 본질을 정확히 보면은 좋은 생각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좋은 생각은 안 좋은 생각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네.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나간 거 생각, 앞으로 올 거 생각이에요. 과거, 미래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요. 네. 예, 하나는 추억이나 이런 것처럼 좋은 생각, 그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좀 힘도 얻고 네. 위안도 되는 그런 추억과 같은 좋은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좀 나쁜 생각은 그 생각하면 화가 나요. 화나고 또 후회도 되고 억울한 마음도 네. 들고 또 아쉬운 그런 좀 안 좋은 과거 생각이 있어요. 요 두 생각이 있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요? 미래도 예를 들면 내가 어디 해외 여행 가기로 돼 있다. 네. 그럼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좋죠. 예. 그런 또 내가 미래를 그려본다든지 할 때 좀 희망도 있고 이런 그 좋은 미래가 있고 네. 그거 생각하면 또 불안한 미래가 있어요. 불안되고 걱정되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냥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서로 좋게 지내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조폭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 집 좀 털자. 어이구. 그럴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때 불안한. 또는 우리가 뭐 이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네. 하는 그런 그 어떤 안 좋은 미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도 두 가지가 있고 미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안 좋은 과거라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네.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거라는 거는 사실 한 번 일어난 일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면서 영향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좋은 과거라는 건 계속 영향받고 또 악순환되는 어떤 악순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과거도 한번 엄밀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좋은 생각이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간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차원이 좀 높아지고 네. 정확하게 실상을 보게 되면 이것도 별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좋은 추억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머릿속에 현재 있지 않고 머릿속에서 과거를 떠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가 충실하고 재밌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추억을 떠올립니까? 그러네요. 현재보다 좀 그렇죠. 못하다고. 좀 현재가 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요. 나한테도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 옛날에 내가 잘 잘 나갔는데. 나갔지. 네. 나도 그땐 참 괜찮았지. 네. 뭐 하여튼 그거 생각해서 위안을 좀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 이거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내가 되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고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별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걸. 그때 그 사람 나를 참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래 생각하면 조금 위안은 될지 몰라도 이 좋은 추억 속에 계속 잠겨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 그렇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현재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현재를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이 나쁜 생각보다는 훨씬 나은데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그리고 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뭔가 우리가 좋은 걸 기다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이거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아까 과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충실하고 만족스럽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계속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현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 더 하지. 그쵸. 공부가 이래 재밌고 막 실력이 늘면 공부를 계속 하지. 네. 그 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것도 현재가 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학생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겨울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만 겨울 방학 생각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기다린다는 게 없어지는 삶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기다림이 없는 삶으로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좋은 미래는 좀 상상하면서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분도 좋아지지만 네. 아까 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자꾸 가면 길이 난다 그랬죠. 네. 그 미래 자꾸 떠올리는 것도 길이 나서 자꾸 떠올리게 돼 있어요. 현실에 그러고 지금 이제 현실에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고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약속 시간에 먼저 나갔어요. 네. 그럼 그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좀 짜증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기다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어요. 예, 그거보다는 친구랑은 일찍 올 수도 있고 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친구 기다리면서 뭐 음악을 그렇죠.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책을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거 뭐 말씀이시죠? 호흡에 네.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 와서 너무 좋고 네. 지금 안 오고 있으면 이거 해서 좋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삶 이게 이 계획 세우는 것도 자세히 보면 저도 씁쓸한 기억이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제가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네. 우린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쳤거든요. 네. 시험 치는데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을 쳐요. 그럼 중간고사가 있다. 네. 그럼 한 3주 전에 계획을 세워요. 세울 때는 참 웃기는 게 내일부터 계획 세워요. 오늘부터는 계획 잘 안 세워요. 3주 그러네요? 전부터 해서 계획을 딱 세우면 이렇게 하면 돼. 네. 오늘 노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다음 날 되면 보통은 또 계획을 좀 빡빡하게 세우고 또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계획이라는 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할 수 있다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속성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네. 생각은 다 불건전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 그 현재에 오로지 집중해야 현재에 되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예, 오로지 현재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박사님. 그게 이제 네. 지금은 과거 미래로 잘 가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길로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글로 가는데 네. 현재 길이 잘 나 있으면 생각하는 게 힘들어져요. 생각하는 게 힘들어져요. 현재의 길을 잘 내도록 그러면 좀 마음 수행하고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현재로 길을 잘 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좀 뭐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있고 네. 옛날보다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네. 저는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안 좋은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몸에 병이 오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래 진료실에서 대하는 분들 이래 환자들 보면은 네. 생각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생각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병난 과정을 이래 잘 보면 네. 내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네.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예. 그거에 맞지 않는 걱정이나 또는 화나 막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예. 병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네. 내가 이래 볼 때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이래 정확하게 이래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누구나 다 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네. 예,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컴플렉스라든지 내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 또 내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문제들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다 생각 많이 한 거예요. 그래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03년 그 7월에 이런 생각의 속성을 알고 생각을 스톱하니까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이런 것들이 전혀 괴롭힐 수가 없더라고요. 괴롭고 싶어도 괴롭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괴로움은 다 내가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지 때문에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생각으로 오는 그 마음의 병 예, 아니면 예. 신체로도 저는 병이 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생각의 방향만 좀 바꿔주면 네. 그런 병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보면은 우리 몸과 마음은 딱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각을 할 때 이 뇌도 어떤 포도당 대사라든지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겨요. 생겨가지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그것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이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래 누적이 되면은 예.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태가 돼버려서 조금 괜찮은 생각을 해도 그것이 크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이제 할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뇌도 이 미세한 작용들이 이 마음에도 그런 우리가 안 좋은 생각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도 생성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군요. 네. 그럼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죠. 방법이 어렵잖아요. 좀 뭐 그렇죠. 좋은 예시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은 생각은 좋다고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네. 했기 때문에 내가 가끔 우리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없다는 건 멍한 게 아니에요. 멍하다는 거는 멍한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없다는 거는 그냥 현재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요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좋냐고 질문을 해봐요. 네. 어떤 게 제일 나쁩니까? 일단은 네. 좋은 생각이 제일 네. 좋다고 생각이 들긴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하죠. 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좋은 생각은 네.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있지만 생각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쁜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보면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생각은 나쁜 생각보다는 낫지만 네. 한계도 있고 다시 나쁜 생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제일로 좋은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현재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요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우리 속에 구축하려면 나쁜 생각이 나면 무조건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고 현재 하는 일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 나도 스톱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없는 현재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각 날 때 빨리 탁 스톱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실제로 또 이 좋은 생각도 아까 뭐 추억 이런 거 이야기하고 네. 뭐 아이디어 이야기지만 그건 어쨌든 일하는 건 아니에요. 아, 어쨌든 그렇죠.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현재 충실하는 방법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시간에 네. 부처님의 삶을 보면 좀 현재 네. 충실하셨다고 네. 얘기를 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틴낙한 스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네. 틴낙한 스님이 이제 영어로 I am home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나는 고향에 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나는 현재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고향에 있다에 반대되는 거는 타지에서 타향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착하더라도 언제나 고향만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향에 있다는 거는 현재 내가 있어야 될 집중하고 있고 예. 내가 바깥에 있다는 거는 과거 미래로 가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틴낙한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진료실에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틴낙한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는 전부 사인이 붙어 있대요. 사인. 네. 내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사인이. 나의 사인, 네. 시그너처. 네.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한 어떤 것도 다 결과를 남겨요. 생각도 결과를 남기고 행동도 결과를 남기는데 이런 컵을 이래 움직이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아는데 네. 정신은 안 보이니까 그냥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은 결과를 남겨요. 우리 생각도 머릿속에서만 있어도요? 당연하죠. 그래요? 길이 난다고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또 뭐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정신 현상 속에서 그것들이 또 미래의 결과를 남겨요. 그래서 틴낙한 스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다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득이 없다. 잠자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잠자는 게 우리 뭐 피로 회복도 하는데 네. 이득이 없다. 그러나 생각하는 거는 잠자는 것보다 못하니까 생각하느니 자라 그랬어요. 아니, 잠자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뭐 득될 게 없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물론 이제 해롭고 악한 생각은 네. 파리떼와 같아 그랬어요. 파리떼. 아. 해롭고 악한 생각 파리떼와 같다. 네. 우리가 더럽고 비린 것에 파리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예. 그처럼 우리가 욕심이나 화가 있으면 네. 생각이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불교에서 탐진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무지하고 또 욕심, 화 그것이 있으면 이래 생각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 모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사람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 욕심을 충족할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화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꽉 차 있고 욕심이나 화가 없어지면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생각 안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제자 중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아라한이라 그러거든요. 네. 뭐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이제 죽으면은 윤회를 끝나는 거죠. 그 아라한들은 보면 언제나 현재에 집중해 있어요. 현재 생각이 나면 탁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해요. 예. 여러분이 네. 저 방송을 듣고 현재 집중을 계속 하시면 이제 아라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자라라고 예.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정말 와닿는데요. 예.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뭐 해결해야 될 거리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거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일을 마치고도 또 생각하는 필요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스톱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의 올바른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한 지혜로워서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올바른 방법이 안 보일 때는 네. 생각을 스톱하는 게 좋아요.
예. 모르는데 더 몰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요? 좀 어려워서 근데 뭐 사실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하루는 퇴근해 왔는데 조금 회식이 끝나고 퇴근해 왔어요. 근데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어 있어요. 네. 루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래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묻혀왔을까? 요즘 저 묻히기까지 요즘 변화는 없을까? 뭐 한참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네.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그때 바로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든지 진실 아닌 뭐가 약간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예. 충분히 되는데 생각을 오랫동안 잘못하잖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모른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지혜예요. 몰랐을 때 바로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거네요. 내 속으로.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어떤 중요한 서류가 나한테 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서류가 안 왔어요. 네. 그러면 그때 왜 안 왔을까? 예를 들어서 합격 통지서가 좀 늦게 온다. 네. 그럼 내가 불합격일까 뭘까? 네. 그런 생각보다는 모른다 하는 게 네. 제일 좋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네. 어떤 문제들을 또 만들고 네, 또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는지 혹시 예. 주변에 겪으신 사례가 그렇죠. 있으면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제 일반 사람 예 하나 하고 네. 또 제가 이래 상담 치료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일반 사람은 참 저도 그 재밌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네.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이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제가 지방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고 유원지가 있어서 네. 그 유원지를 이제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뭐 제가 정신과사인지 뭐 알 리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40대 정도 된 사람 같아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구점을 직접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한 거죠. 네. 하면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 잘 된 거죠. 잘 되니까 이제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보이는 친척을 한 사람 이래 오게 한 거죠. 네. 오게 해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친척이 정말 자기를 성심성의껏 도와준다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사업은 잘 돼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이 친척이 자기 돈을 저 회사 돈을 다 딜로 빼돌린 거예요. 빼돌려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 되고 나니까 뭐 누구나 그렇겠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어떤 분노, 그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자기가 참 잘했을 때, 잘 나갔을 때도 생각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채용했나, 또 내가 왜 그 사람을 평소에 면밀하게 잘 보지 못했나, 막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엄청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도 망했지만 이제 내가 이제 파멸돼 간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신과에는 안 가고 네. 혼자서 이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현명한 사람 같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택시 운전을 하면 운전해야 되니까 지금 앞에 차하고 안 붙어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 그걸 따라서 이제 원하는데 이제 손님이 말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면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이 택시 운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뭐 심한 경우는 뭐 자살도 했겠죠.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고 네. 정신병원에 뭐 입원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래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차를 네. 이래 운전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래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을 걸어가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살피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와.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생각이 많아서 얼마나 괴롭고 인생이 막 망가져 가다가 어떻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걸 길을 시도를 해서 네. 거기서 벗어난.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그 택시 기사님 정말 현명하네요. 그 방법, 탈출하는 방법을 그렇죠. 자기 찾으신 스스로 게 찾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분 택시 좀 하다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 뭐 성공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현명하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를 좀 네.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나요? 그렇죠. 환자분은 뭐 언제나 언제나요? 언제나죠.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뇌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또 악순환시켜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예,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요즘 뭐 공황장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하는데 이제 그분이 공황장애 환자였어요. 네. 그때가 몇 년 전인데 한 40대 초반쯤 됐어요. 뭐 인상도 아주 좋고 이제 부인이랑 같이 병원을 왔어요. 왔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동료가 직장 동료가 자기하고 나이도 같고 자기하고 비슷한 상태의 동료가 열심히 잘 생활하고 일하다가 하루는 자기 앞에서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뭐 이런. 과로사 같은 걸로요? 뭐 원인은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네. 자기하고 거의 나이도 같고 입장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경우가 이제 그래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계속 한 2, 3개월 정도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생활을 한 2, 3개월 한 거예요. 회사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개월 하던 어느 날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엄청 뛰면서 땀이 나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몸에 큰 병이 났다 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집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지금 빨리 불러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달라. 네. 해가지고 그 집에서 앰뷸런스를 보냈어요. 그걸 타고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응급실에 딱 내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정말요? 심장도 안 뛰고 네. 불안한 것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니까 안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더라도 기본 검사를 다 한 거죠. 네. 피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괜찮게 놓은 거예요. 네. 근데 난 뭐 심장 검사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검사도 하고 해도 다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이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암만 해도 공황장애 환자 같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또 언제 올 수도 모르고 그래서 정신과에 한번 진료를 받아라. 네. 이제 그러고는 정신과에 이제 안 왔죠. 안 오는데 왔어요? 네. 한 6개월 좀 걸렸다 그러더라고. 보통 이래 정신과 가라고 권유해도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해도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내보고 자기 공황장애 환자 같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쭉 이야기 듣고 당신 말대로 당신 공황장애다. 당신이 이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다. 당신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지만 실제로 죽지 않는다. 그건 그냥 그때 느낌에 불과하지 죽지는 않는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안심해라. 그러면서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네. 이 공황장애라는 건 극심한 불안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이 오고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인 정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이 불안을 다스리는 약하고 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힘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좀 다스리는 그런 약 2개를 줄 테니까 네. 약을 먹으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떤 처방을 했냐면 네. 요 순간 1초 이전도 가지 말고 1초 이후도 가지 마라. 그거 순간 바로 받아들이시던가요, 그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네.
1초 이전도 가지 마, 1초 이후도 가지 마. 지금 내가 당신에게 주는 약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한 약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래 해야 되는지 마음의 어떤 속성을 좀 이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있다. 네.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마음이란 거는 언제나 어딘가를 간다. 어디 가지 않는 마음은 없다. 어딘가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데 당신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죽을 것 같은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간다. 네. 그래서 마음이 거기 안 가려면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다 하면서 그리고 마음은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어떻게든 찝찝한 마음이 드니까 그걸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해보려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꾸 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길이 난다 하면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네. 이 순간 1초 이전, 1초 이후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좋은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실에서 그 생각이 나면 좀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조절한다든지 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전에는 이제 공황장애 어떤 정세를 없애야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친구처럼 네. 뭐 공황장애 친구처럼 있을 수 있을 때가 있다 가겠지 네. 하는 친구처럼 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을 좋아진 만큼 약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약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 약 안 먹은 상태에서 몇 번 이래 상담하다가 그다음 약 끊고 그냥 이제 치료 종결했죠. 오, 예. 우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줄이는 거는 치료에 직결됩니다. 네. 예. 와, 정말 이 설명들을 듣고 보니까 네. 너무 와닿습니다, 마음에. 그렇죠. 네. 예. 노력하면 되는군요. 당연하죠. 우린 다 할 수 있는데 네.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음을 비워야 편안해진다. 이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처방전 하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처방전 주실지 이번 궁금한데요.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로 갔을 때 네. 어떤 실제로 영향이 오는지 그 영향 또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에 있을 때 네.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네. 그거를 한번 이래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래 지켜보고 경험해 보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에 있을 때 네. 어떤 영향들을 받는지. 그러니까 또 과거 미래로 갔을 때 네.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네. 그거를 민감하게 한번 느끼고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처방전이긴 한데 항상 늘 어려워서요. 이번 주도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저희가 생각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네. 나눠봤잖아요. 네, 네.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는 다음 네. 시간에는 생각과 실제라는 거. 네. 이 세상은 실제대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 실제에 맞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네. 실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를 아는데 장애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과 실제의 문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생각과 실제 문제. 예.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예,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무심코 했던 생각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